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 은행텔러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차분차분 잘 공부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일반 수시능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죠. 그 중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 창구 실무 법률과 이제 좀 약간 중복되는 내용, 그런 뭐 압류라든지 질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이후 중요한 것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 예금 상품에 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의 예치 한도는 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렇지만 뭐 비과세 종합저축 예치 한도, 옛날에는 세금우대 종합저축, 그 다음에 생계형 비과세 저축 따로따로 이렇게 한도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저 포함해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걸로 하나로 포함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예치 한도는 얼마다? 5천만 원입니다. 5번.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의 예치 한도는 원금 전부 합쳐서 5천만 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금우대 종합저축이라든지 생계형 비과저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통합 한도로 지금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는, 자,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 중요합니다. 여기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만 20세 이상인 거주자라고 했죠? 몇 세입니까? 나이가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입니다. 65세. 그런데 이 연도에 따라 나이가 좀씩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가입하면 61세 이상, 2016년은 62세, 2017년은 63세, 2018년은 64세. 그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거주자인 경우고요. 해당되고 장애인은 나이 따지지 않습니다. 이 뒤는 나이 따지지 않아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전쟁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다친 사람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8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이런 사람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중 생계형 저축의 가입 대상자가 아닌가? 옛날에는 생계형 저축이 이제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비과세 상품입니다. 근데 생계형 저축은 지금은 세금우대 종합저축하고 다 포함해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해서 한도를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 거기 때문에 뭐 굳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비과세 종합저축계 가입자와 많은 부분이 가입 자격에 중복됩니다. 근데 나이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생계형 저축의 가입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즉 장애인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이런 자들, 이거 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잖아요. 다 가입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만 20세 이상의 개인은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이는 생계형 저축은 만 60세입니다. 60세. 근데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라고 했죠?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만 60세 이상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계형 저축은 2015년 1월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에 통합돼서 운용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입니다. 근데 예전에 있던 생계형 저축은 만 60세입니다. 이건 만 60세예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은, 그럼 어떤 예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내가 하겠느냐. 여기 비과세 종합저축은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예금 상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요, 원금 기준으로 여기저기 이 금융기관 저 금융에 흩어져 있는 거 다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나는 요거 비과세로 하겠다. 나는 요거 비과세로 하겠다. 나는 이거 비과세로 하겠다. 이렇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한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품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이 문제는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 CD 표지예금 안 되고요. 당좌예금 안 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안 됩니다. 외화예금도 안 돼요. 여기서 가능한 것은 정기 적금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은행에 취급하는 모든 예금이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외 대상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따르게 만약에 지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시험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입할 비과세 종합저축 할 수 없는 거 뭐냐? 다음과 같다 해서 증서식인 예금이 있습니다. 증으로 하는 것들, CD, 표지예금, 무기명 정기예금 이런 것들, 증서식 예금. 그리고 어음이나 수표로 지급이 가능한 예금 뭡니까? 당좌예금이나 가계당좌예금. 그리고 이미 취급 중인 비과세 예금 있죠? 이런 것들 연금, 저축, 신탁. 그리고 외화예금 이런 것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의 제외 대상입니다. 즉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는 예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다음 중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이제 자금 세탁 방지입니다. 근거 법령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갖고 있고요. 불법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자금 세탁 행위에 속하는 거고요. 탈세 목적으로 재산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도 다 자금 세탁 행위에 속하고요.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뭐 엉뚱한 소리입니까? 다 이런 거 다 자금 세탁 방지 대상입니다. 당연히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도 여기서 규제하는 대상입니다. 4번이 틀렸죠. 우리나라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체계는 금융제도도 있고요. 사법제도 그리고 국제협력 체계를 서로 연계해서 자금 세탁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만 틀렸네요. 그래서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에 당연히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 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거. 자, 우리 고객 확인 의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고객 확인 의무가 주어지죠. 근데 거기서 면제 대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공과금의 수납,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특정 채권 거래, 법원 공탁금, 정부 법원 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만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 계약 이런 것들은 고객 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예금 계좌 신규 개설할 때 고객 확인 의무 있죠. 당연히 이건 뭐 너무 쉽네요. 2번이 답시죠. 그래서 예금 계좌에 신규 개설할 때는 고객 확인 의무는 반드시 실행하여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많은 자에게 더 높은 세율로 누진 적용하는 제도다. 즉 금융소득이라 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부 합산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개인별로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그 과표가 높은 금액일수록 세율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이거 맞다는 얘기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부부 합산하여 2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대상이다. 틀렸죠? 부부 합산이 아니고 개별입니다. 별도입니다. 별도로 2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2번 틀렸네요.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정 시 제외된다. 그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산정할 때 비과세 소득이라든지 분리과세 소득은 차감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소득을 계산하죠.
계약기간 10년 미만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죠. 근데 계약기간 10년을 넘어가는 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 차익은 비과세된다고 그랬습니다. 국내에서 지급받은 예금 적금의 이자와 할인액은 모두 금융소득이다. 이 국내에서 지급받은 예금 적금의 이자 할인액, 이게 바로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당연히 금융소득이죠. 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 금융소득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